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입니다. 자, 전일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열렸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추세가 열리기 전에 이 앞에 불규칙적인 박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락이 시작되었던 이 지점은 상승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자, 급락이 시작되었던 지점은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락 이후에 박스가 있었죠. 자, 이렇게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는 일반적으로 세 번의 파동을 만들면 자, 다음에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작은 박스에서 세 번의 파동이 나온 이후에 박스만큼의 추세가 열립니다. 어디까지? 급락이 시작되었던 그 영역 부분이죠. 자, 그 부분까지 상승을 하고 불규칙적인 하락이 일어나면서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해서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죠. 그리고 아주 작은 박스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제 추세가 열리는데요. 자, 추세가 열릴 때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하락을 했던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자, 지지받고 상승한 이후에는 자, 앞에 박스의 첫 번째 저항 구간에서 또 저항을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앞의 상승 추세와 뒤의 상승 추세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조지표에서 틀린 형태를 보입니다. 자,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뒤에 이 상승한 이 보조지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끔하게 가매수 영역을 아주 오랫동안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세를 알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나타났을 때 제가 2차 추세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2차 추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똑같이 가매수의 영역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박스가 형성되고 세 번의 파동이 나오면 추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알리는 보조지표의 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흐름이 두 번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동은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상승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인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하면 1차, 2차, 3차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3차 상승이 나올지 자, 이런 식으로 행보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자, 캔들이 완전히 죽으려고 한다면은 3차 파동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나 파동이 서서히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중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파동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는 자,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것이 3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3차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앞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은 상승 파동을 일으켰을 때 자, 캔들이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캔들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캔들의 중심선을 그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자,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도 세력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파동까지는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3차 추세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박스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박스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죽든지 다시 추세를 그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60분봉 가매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0분봉도 가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낙스다 작전본부에서 10분봉, 60분봉 더블 가매도가 들어왔다고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였죠. 자, 그리고 이제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자, 박스가 형성이 되고 세 번의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음은 추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시작이 되면 세 번의 추세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이더라.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행보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추세를 그리는 중심 캔들의 중심선을 이탈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연속된 추세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자, 박스로 진입한다고 보셔야지 되고, 자, 박스 매매는 60분봉 가매수 가매도가 더블이 나왔을 때 최고의 매수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가 세 번의 파동을 그리게 되면 다음 추세를 또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중심 캔들이 있었겠죠. 2차 상승의 중심 캔들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차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심 캔들은 이 캔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캔들의 중심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캔들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추세를 열린다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고, 3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중심 캔들의 첫 번째 기준봉의 중심선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열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부분이 풀이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본장에서 진행되었더라면은 자, 빠르게 추세를 올라탈 수가 있었겠지만, 자, 풀이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으면 자,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기준선 매매 모델 관점에서도 노란색 선을 올라타고 하얀색 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자, 매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캔들이 되겠는데요. 25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를 형성시켰는데, 자, 풀이장에서 천천히 60분봉으로 2500을 몸통으로 관통하는 이러한 캔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박스가 세 번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 박스만큼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00에 매수가 들어간 것이고, 자, 다음 저항 지정인 2550에서 청산을 한 것이죠. 자, 2550에서 청산한 이유는 본장이 열리면 한번 후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자, 후려치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하면서 680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박스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저는 한 750까지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680까지만 진행을 하고 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1차, 2차 조정 흐름도 오고, 자, 3차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행보를 하겠죠. 행보를 하고 난 상태에서 하락으로 내려갈지 상승으로 갈지 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때 다시 보조지표와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이후에 추세가 열리는 것인지 박스가 되는 건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자, 다음에 세 번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로 가겠네, 무조건 매도로 가겠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추세가 열리기 전에는 이렇게 조용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를 이탈했다가 이렇게 트릭을 주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자, 위쪽으로 서그분이 가는 척 하면서 하단으로 빼면서 추세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 쉽죠. 하지만 실시간 움직일 때는 이것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상세한 복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추세냐 박스냐, 박스게 되면 보조지표에서 가매수 가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자, 스윙으로 진입하시는 분은 추세가 열리기 전에 그 전에서 밑에서 진입을 하고 자, 흔들림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단타의 입장에서는 그 구간을 이해를 하고 기준선과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